여의도 계모임 15화 빚내서 주식 투자하라는 이재명 정부 민주노총만 대변하는 을지로위원회. 금융위 부위원장이 한 말인데 네. 빚내서라도 주식을 투자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요? 와, 진짜 이제 이 관료들이 이제 눈이 획가닥 돌아가면 이제 이 사람들은 정치적 이제 정무 감각이 없기 때문에 진짜 헛소리를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권대영 이제 지금 금융위 부위원장 지금 차관급이죠. 이 아저씨가 이제 뭔 얘기를 했냐면 빚내서 주식 투자해라. 이거는 이제 레버리지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권대영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들어서고 6.27이 이제 부동산 규제를 했어요. 그때 주담대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이제 조치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거를 만든 사람이 이 권대영이에요. 이 권대영 때 이제 금융위 사무처장이죠. 금융위 사무처장 할 때 그 주담대 6억 원으로 이제 제한하는 설계를 해서 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타운홀 미팅할 때 부동산 안정화에 이제 권대영이 참 공헌했습니다라고 해서 대놓고 칭찬까지 했어요. 그래서 금융위 부위원장까지 승진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 그 권대영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사무처장 하다가 하면서 이제 차관급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말을 하면 자기가 이만큼 이제 보답을 받는구나. 내가 국가 발전을 위해 국민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한테 충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눈이 획 돌아가가지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뭐 레버리지라서 문제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똑같아요. 아니 부동산도 빚내서 투자하고 주식도 빚내서 투자하고 어차피 둘 다 레버리지예요. 둘 다 그 추후에 상승될 이제 그 전망을 가지고 이제 빚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가치가 잘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막 폭락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주식 시장은 그 주가 3,900으로 이제 폭락해가지고 사이드카까지 발령됐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널뛰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에 비해서. 부동산의 가치는 쭉 유지되고 근본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면 주식은 이제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 이번에 이제 사이드카 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권대영 말을 들은 것처럼 빚내가지고 그 투자한 사람이 며칠 전에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주가 폭락했으니까. 그러면 권대영이 책임질 거예요? 책임 안 지겠죠? 네. 아니, 레버리지를 이제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관료가, 그것도 금융위 이제 부위원장이 그 레버리지라서 문제 없다, 막 빚내서 주식 투자하시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이미 관료로서의 마인드도 아닌 거고, 왜냐하면 관료 마인드였으면 여러분이 충분히 사전 지식과 본인의 이제 투자 성향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게 전형적인 관료 스타일이고, 그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관료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관료 특성이거든요. 근데 빚내서 레버리지니까 빚내서 투자해라? 이 사람이 이미 관료 마인드를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눈이 획가닥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은, 그리고 주택을 사는 거는 어차피 사람들은 내가 어디선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주거지로서 실사용 가치가 있어요. 그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이제 돈 많은 사람이에요. 재벌 막 기업가야. 그래서 내가 특정 기업의 뭐 소유권을 인수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별도의 문제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제 주식 가격 오르면 이제 아니면 배당금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투자 수단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주식은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난 정말 집에서는 무조건 살아야 되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럼 부동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당연히 사람들의 입장인 거고,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그 빚내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의 입장인 거고.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오히려 더 필수제인 부동산은 더 규제하고, 그리고 더 빚내서 투자했다가는 폐가 망신할 수도 있는 주식을 더 하라고 이제 막 뒤에서 떠밀고.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을 안정을 해야 그 사람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하고 안정적인 이제 주거 환경을 갖출 수 있고, 그래야 이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국민들의 그렇게 하세요라고 이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식시장에서 투자해가지고 망하면 지들이 어떻게 뭐 정부에서 보상할 것도 아닌데 막 투자하세요라고 하면서, 그리고 책임은 당신의 목. 실패하는 건 당신의 목.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해요. 이거는 이재명 정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이재명 정권의 신호를 더 왜곡해서 더 자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권대영이라는 이제 정치 꿈나무? 지금 이제 이거 아니라 정치 꿈나무로 자리 잡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관료들은, 그 정치인들은 이제 자신의 발언들이 이제 보통 그 기사로 많이 보도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디까지가 왜곡되고 문제가 되겠지라는 그 선에 대한 감각이 본능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런 그 관료들은 그 감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뭐 보도자료나 뿌려봤지,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막 받거나 언론에서 비판
비판을 받거나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무적인 감각이 없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한번 눈이 획가락하면 이렇게 미친 발언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이상한 발언인 것 같은 게 왜냐면 이제 부동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실거주라도 할 수 있지만 네. 이렇게 대출을 해서 하게 되면 일단 거기에 따른 이자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그 투자 방법이 상승장에서는 맞는 네. 발언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본인이 이제 선택한 주식이 네. 잘 안 되거나 진짜 그렇게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진짜 웃긴 게 주식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매수는 기술이고 네.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팔기가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내가 막상 무릎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어깨에서 팔다고 하면 엄청 잘 판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머리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니까. 네, 스톱이 네. 고스톱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 네. 진짜 이게 스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돈을 이제 결국에 이제 최종적으로 보면 주식 투자를 항상 할 때는 일반적인 그 개인 투자자들 개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개미 투자자들은 결국 돈을 별로 못 가져가더라고요. 왜냐면 저 같아도 돈을 더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랑 수익을 더 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데 그렇죠. 어떻게 그걸 스톱을 하겠어요. 기회 자체를 놓치면은 안 되는데 근데 또 이제 상승이 있으면 또 조정장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또 그럴 때 팔게 되더라고요. 주식 네. 같은 게. 그래서 올라가는 이제 그 높이가 그 상골이 높으면 그때 떨어지는 골짜기도 깊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어제 발동된 사이드카잖아요. 어제 그 사이드카 때문에 이제 그 손해본 개미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개미들한테 그 개미들 모아가지고 권대원한테 얘기해야 돼요. 금융위 부위원장에 가서 빚내서 주식하시라. 그건 당신의 책임인데, 그렇게 얘기해보라고 해서 권대원 못해요. 그렇죠. 어제 사이드카 때문에 이제 그 손해본 사람들한테 맞아 죽어요, 그러면. 네. 그리고 저는 또 여기서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이런 정부 관료들 있잖아요. 네. 지금 청와대 대통령실 정부분들도 싹 다 부동산 네. 싹 다 주식하면 인정 가능. 근데 다, 본인들 다, 말로 본인들이야말로 다 근데 주 자산은 다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에 어폐가 있다는 거죠. 네. 여기서부터가. 아니, 근데 이 사람들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다 내부 정보를 알고 있고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저기 이제 집 팔고 이제 미국 주식 투자를 하라고. 그럼 또 외화벌이도 되고 네. 그 이춘석 시즌 2도 아니거나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뭐 이제 미국 기업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어떤 그리고 미국 기업의 어떤 내부 정보를 알겠어요? 이재명 정부 사람들 다 이제 집 팔고 미국 주식시장 가서 이제 투자를 하면 다 인정을 할 거예요. 이게 진짜 레버리지구나.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이 네. 이제 코스피 5천 간다고 했잖아요. 네. 5천 만 뭐 더 네. 본인들이 증명해주면 되는 네. 거니까.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네. 아니면 이거 해도 되겠다. 어떻게요? 그 ETF가 있잖아요. 예. ETF가 특정 이제 그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ETF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코스피 지수에 연동되는 네네. 이제 ETF 있잖아요. 주가 추정하는 그런 걸 사면 다 거기 가입하면 돼요, 집 팔고. 이재명 정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이 있어요. 네.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돼요. 네. 그래서 진짜 이제, 맨날 임대주택 좋다고 이제 이재명 네. 정부에서 이제 항상 그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근데 정말 좋은 거라면 지들이 먼저 해야지. 자기들은 안 하면서 국민들한테는 이거 좋은 거니까 하세요라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옛날 유럽에 처음에 감자가 도입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악마의 작물이라고 해서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일부러 이제 그 귀족들 있잖아요. 귀족들 이제 막 이제 그 앞에 있는 텃밭에 그 감자밭을 이제 심어놓고 일부러 못 먹게 했어요. 일부러 이제 사람들 못 먹게 하고 그냥 일부러 이제 막 귀족들만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냥 일반 이제 그때 그 사람들도 일반 국민들도 귀족들이 이렇게 단속해가면서 이제 먹네, 자기들만 먹네, 이거 좋은 건가 보다 하고 해서 시작해서 감자가 되게 이제 그 거부감 없이 이제 보급이 됐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윤석열 이재명 정부도 저기 임대주택 좋으면 국민들 들어가지 마라. 내가 들어가겠다 하고 저기 이제 주시장 좋으니까 내가 ETF로 들어가겠다. 내가 빚내가지고 ETF 하겠다. 집한 돈 가지고 다 ETF 하겠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주가 5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5천 넣어서 만도 갈 것 같은데요. 네,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면. 네. 그러면- 코스피 만시대.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부 정치인들과 온갖 관료들이 집까지 팔고 그거 다 이제 빚까지 내가지고 추가로 빚까지 내가지고 코스피 지수 추종하는 ETF 다 들어가 있으면 나 같아도 그 대한민국 이제 주가 상승으로 해서 온갖 노력을 다 그렇죠. 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선 네. 지들은 이제 저 부동산 투자밖에 안 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자산 다. 그러면서 빚내서 이제 주식 투자해라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눈깔이 획획 돌아가는 권대영 같은 눈깔이 획획 돌아가는 그 관료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관료로서 소신을 지키지 않고 그 대통령 개인의 이해관계에 충성을 하면 얼마나 이제 자기가 출세를 할 수 있었는지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국토부 차관도
잘렸잖아요. 구도부 차관도 이제 구도부 차관도 이제 그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빈내서 살아있다고 이제 잘렸고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잘릴 거예요. 이제 하도 이제 그 망언을 했기 때문에 잘릴 거고 앞으로 관료 중에 또 누군가 또 망언을 할 거예요. 보통 부동산 15억 미만은 네. 서민 부동산이다부터 부동산위원 저기 이제 네. 임기가 있으니까 잘리진 않죠. 네. 뭔가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하네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 아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게 이제 그 대기업 주주 이제 그 기준이 있잖아요. 네. 대주주 기준이 되면 이제 막 세금도 더 내야 되고 그게 대주주 기준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게 5억인가 그럴 거예요. 네, 5억 이상이면 대주주예요. 아니 근데 서민주택이 15억인데 아니 서민주택은 15억인데 대주주는 5억이야? 야, 우리나라 대주주는 이제 정말 대주도 하면 이제 서민주택 못 사는 대주주인데. 5억이면 대주주인데 대주주 할 돈으로는 이제 서민주택도 못 사요. 아니 이게 근데 그 대주주 기준이 2025년이 아니라 한 1980년대 이때 기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기준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고 그게 아마 저기 윤석열 정부 때 50억으로 늘어났다가 지금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5억 원으로 지금 줄이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5억 원 되면 이제 서민주택의 3분의 1 가격만 있으면 이제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거꾸로 생각하니까 되게 좋은데요. 서민 가격 살 수 없는 돈으로도 대주주가 될 수 있어요. 네. 서민 못 사는 대주주가 그럼 이제 대주주 되면 이제 저기 이제 기업 찾아가서 꽝 하고 이제 발로 차고 들어가서 대주주 왔으니까 이제 접대하라고 하겠어요. 잘 모시라고. 서민주택도 못 사는 사람이 서민주택도 못 사지만 대주주 기업 네. 가서 갑절도 하고. 근데 약간 이런 정치 지형에서 네. 저는 좀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렇게 거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그런 핵심 인사들은 본인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겠지만 장관 넘어서 약간 차관급이나 그 네. 고위 관료들은 어떻게 보면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되게 그 내부에서 시작해가지고 90세 차관급으로 올라가는 거 진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쵸. 엘리트들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차관까지 올라가면 줄을 잘 서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기관 정도 과장급, 그러니까 서기관에서 3급, 중앙부처 이제 과장급 정도 되면 그때 좀 이제 그리고 내부에서 좀 얘 좀 똑똑하다, 똘똘하다 싶으면 그 청와대로 파견을 보내요. 그래서 파견을 갔다 오면 그 청와대에서 막 이제 무슨 뭐 산업비서관실 하면서 각종 이제 뭐 정책실에서 이제 주로 일을 하거든요. 네. 관료들이. 그리고 다시 이제 원래 이제 그 부처로 복귀를 하면서 승진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내가 보건복지부 과장인데 이재명 정부 이제 대통령실에 파견됐어요. 그러면 같이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하고 같이 일하잖아요. 그럼 어차피 사람이 그러면 자기 개파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냥 중립적인 공무원이 있는데 갔으니 이재명 정부 사람들하고 다 일했어. 그럼 이 사람은 어차피 나중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뭐 차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관료들이 줄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줄 선 곳이 이제 내가 차관 승진할 그 정도가 됐을 때 내가 줄 탄 곳이 정권을 잡으면 차관이 되는 거고 내가 줄을 안 탄 곳이 정권을 잡으면 그냥 이제 거기서 은퇴하는 거죠. 그게 관료들의 삶인데 관료들은 그래도 물론 줄 타선 것까지 이제 다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나중에 올라가면 활용하긴 하는데 이렇게 권대영처럼 이렇게 미친 망언을 안 한다고요. 이 사람은 이제 눈이 획가닥 돌아간 사람인 거예요. 네, 다음으로 을지로위원회 관련 네.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을지로위원회가 이제 웃긴 게 뭐냐면 을들을 위한 이제 막 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을들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을지로위원회는 민노총위원회예요. 민노총의 이제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이제 쿠팡 사태 있잖아요. 네네네. 쿠팡 그 새벽 배송. 그거 관련해서 계속 이제 비난이 민노총이 그때 이제 을지로위원회도 비롯해가지고 이제 민주노총과 참여하는 그런 택배 기사 관련된 협의체에서 민노총이 새벽 배송 금지하자고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그 후속 대체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이제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 참여했냐? 민주당. 그리고 이제 저 노동부. 그리고 이제 민노총. 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거기에 김슬기 씨라고 있어요. 김슬기 씨가 택배 비노조 연합 대표거든요. 근데 그 당연히 대표성이 있잖아요. 택배 노동자로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이제 찾아갔더니만 꺼지라고 한 거예요. 당신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그 대책 논의하는 당신은 자격이 없다. 그럼 대신 그 노동자 대표로 누가 나왔냐? 민주노총이 나왔어요. 민주노총 택배 노조가 나왔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5,000명이에요. 민주노총 택배 노조가. 근데 김슬기 씨가 대표로 있는 비노조 연합 같은 경우에는 6,000명이에요. 그럼 누가 더 대표성이 있어요? 비노조연. 그럼 비노조 김슬기 씨가 더 대표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이번 그 조치로 타겟이 된 곳이 바로 쿠팡이잖아요. 그리고 쿠팡은 그 노조원들 노조표로 민노총을 탈퇴한 곳이에요. 대상으로 이번 이제 그 새벽 배송 금지가 뭐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쿠팡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럼 그 당사자는 누구예요? 그 민주노총 소속이 아닌 비노조 소속 택배 기사분들이잖아요. 그쵸. 그럼 그 사람들은 누가 대표하겠어요? 김슬기 씨가 대표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정말 을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을지로위원회를 만든 게 아니라 민노총이 권력을 발휘할 수 있게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을은 신경 안 쓰고 민주당이 인정해주는 을만 을이에요. 민주당이 인정만 해주면 갑도 을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기업 정규직 노조, 막, 그 저기 이제 금속노조, 민노총,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갑인데, 이제 을로 표현을 하는 거죠. 민주당 정품 인증을 받아야 돼요. 네, 민주당 인증을 받아야 이제 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겨요. 그래서 사실상 을이 아니라 갑을 위한 위원회인 거고, 그리고 여기가 얼마나 이중성이 짙냐면,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예요. 그냥 일반 국회 상임 있잖아요. 뭐, 환노위, 뭐, 산자위, 뭐, 그런데 안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그 국회 공식적인 상임위에서 불러가지고 비판할 수 있는 거는 국감 때만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1년에 한 번 그냥 잠깐이에요. 그런데 을지로위원회는 민주당 내 상설기구이기 때문에 1년 내내 돌아가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이제 기업들 불러가지고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괴롭히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에서 민주당 을지로에서 불렀다고 하면 이제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웃긴 게 뭐냐면, 이제 그 민주당 이제 어떤 의원실에서 그 을지로위원, 그 특정 기업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이제 그 소속 의원실들이 있거든요. 그 상임위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이제 뭐, 너 법사위 어떤 의원실에서 무슨 뭐 쿠팡 관련해서 담당해라. 라고 하면 이제 법사위 의원실에서 쿠팡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쿠팡이 그럼 어떻게 하냐? 쿠팡을 비롯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냐? 그 의원실의 보좌관을 대관으로 뽑아가요. 그러니까 스카웃을 해가는 거죠. 그러면 그 특정 기업을 공격하던 이제 가장 그 실무 총책임자가 보좌관인데 그 사람 뽑아가버리면 이제 약해지겠죠. 그리고 그것보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공격했던 사람이니까 방어 논리도 잘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다 이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실 보좌관들 다 이제 대관으로 뽑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각종 기업 대관들이 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을지로위원회 이제 소속 의원실 보좌관이었다가 다 기업으로 넘어가는 거죠. 넘어갔는데 원래 을지로위원회 생각에는 다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본인들이 그렇게 단속을 하고 또 단속을 하니까 그 더 잘 아니까 또 기업에서 그렇게 뽑아가고. 그러니까 을지로위원회가 사실상 뭐냐면 진짜 을을 위한 것도 아니고 갑질을 하는 곳이고, 그리고 민주당 보좌관들의 이제 그 취업기구예요. 그러니까 기업 조지면 데려간다. 그러니까 보좌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보좌관까지 되면 뭐 출마 생각이 아닌 이상에는 이제 국회의원실 보좌관은 이제 사급까지가 한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에서 스카우트하고 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도 을지로위원회에서 시달리느니 보좌관 스카우트해서 보좌관 하는 세전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한 2억 3억 주면 얼마 기업 입장에서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2억 3억 주고 이제 1년에 2억 3억 주고 이제 민주당 공격을 피할 수 있다? 입장에서 그 기업 입장에서도 데려가죠. 근데 여기서 더 웃긴 게 뭐냐? 원래 4급 이상 공무원, 이제 국회에서는 보좌관서부터서 보좌관 그만두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건복지위원회 이제 의원실 뭐 보좌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그 뭐 제약회사 같은데 그런데 3년 동안 퇴직을 3년 동안 취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의원실에 자기 소속했던 의원실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정치적인 행위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금지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을지로위원회는 그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그 당내 기구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알아서 온갖 상임위 의원실을 그냥 다 할 수가 있어요. 아까 내가 이렇게 법사위 예를 들었잖아요. 법사위에서 이제 보좌관이 취직할 때 그 심사를 받는 법사위 관련 이제 뭐 회사에 들어간다던가, 뭐 로펌에 들어간다던가, 그럴 때 심사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을지로위원회는 그냥 당내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취업 심사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을지로위원회 내가 법사위다. 근데 쿠팡을 막 조졌어. 근데 쿠팡에서 너무 이제 조지니까 보좌관이 우리 회사로 취직해 오십시오라고 이제 스카우트 해가도,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상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취업 심사 안 받아요. 왜? 을지로 저기 이제 당내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 취업심사 이제 규정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규정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웃겨요. 사실상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 이해상충할 수 있는 그 조항, 이제 그 취지가 완전히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 계속 괴롭히고 그렇게 괴롭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아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스카웃 한번 하면은 그걸 좀 잠깐 피해갈 수 있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민주당 보좌관이 그렇게 했으면 밑에 비서관들도 또 똑같이 그거 배워요.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이제 기업을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 조져버리면 얘들이 나 연봉 많이 내려와서 스카우트니까. 그러니까 나쁜 것만 배우는 거예요. 진짜 을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노총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그냥 자기들 취업하려고 이제 조지는 거예요, 기업들을.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뜯어먹을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 민주당 자체가 아니에요. 네. 얘네들은 86 운동권이고 대학교 때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일반적인 기업에 다녀서 사회생활 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계속 이제 시민사회 한다고 뭐 뜯어먹고 그 중에 이제 몇 명은 젊었을 때 이제 그 보좌관 하다가 이제 보좌관 월급이나 당직자 월급 받다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바로 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반 사기업 민간 기업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슈킹하는 게 그냥 인생의 기본이에요. 인생의 스탠다드. 아까 내가 왜 힘들어서 일해야 돼? 그냥 내가 뜯어내면 그만인데. 네. 내가 정의로운데. 내가 정의로운 내가 이 악랄한 자본가들을 이제 비판. 한국노총이랑 네. 그 민주노총 같이 네.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 이런 성명을 냈더라고요. 그 국회 소통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네. 그냥 지들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었으면 은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은퇴를 해야 청년들이 이제 그 비어진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니까요. 근데 자기들은 젊었을 때 다 들어가 놓고서 자기네들이 이제 산업 발전할 때 시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일자리 제한 없이 그냥 좋은 데 다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평생 꿀 빨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들, 후배들을 위한 이제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자기들만 계속 꿀 빨고 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연대, 같이 잘 살 수 있는 국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그거 이제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그 세대가 제일 혜택을 많이 받은 세대 아닌가요? 부동산.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네. 그 86세대들이 옛날에 이제 막 전두환 정권 물러가라 막 노태우 군사독재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노태우 때 이제 그 주택 600만 원가 건설이 되고 그때 싸게 다 이제 그 노태우 때 그렇게 추진해가지고 86들이 사회 초년생일 때 그게 딱 공급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노태우 때 이제 그 만들어진 다 그 주택들을 86세대들이 다 이제 그때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다 하나씩 샀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워낙 많이 공급됐으니까 주택 가격이 쌌으니까. 그래서 진짜 자산 증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권들이 다 노태우 때문에 꿀반 놈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맨날 노태우 욕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런데 증오를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음 세대들 청년 세대를 위해서 그 일자리도 안 내어주고 네.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청년들이 노력들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 자식들은 미국으로 가서 네. 미국 가서 열심히 시민권도 따게 해주고 네, 그래서 민주노총도 웃긴 놈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노조 교역을 할 때 네. 자기 자식 뭐 먼저 우선 채용하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진짜 비열한 놈들이에요. 무슨 다른 피가 흐르나요? 네. 그럼? 저기 이제 민주노총의 피가 따로따로 흐르는 거죠. 네. 순혈이네요. 순혈 민주노총. 네. 민주노총 이제 그 조직원의 이제 그 노조원의 자식이면 대기업 프리패스 막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진짜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정말 본인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이나 그걸 당연하듯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네. 약자에 대해서 탄압을 그만 멈춰다 아니면 시위를 하거나 그렇게 그러니까 해서 약자는 진짜 약자는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약자는 말도 못하고 말을 할 수 있는 민노총이나 그런 놈들은 이제 이미 강자기 때문에 지들이 약자로 코스프레하고 이제 말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을지로위원회가 아니라 갑지로위원회라고 이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네.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